안녕하세요. 제1회 주니어 북튜버 콘테스트 참가자 중학교 3학년 이희원입니다. 제가 읽은 책은 이금희 작가님의 유진과 유진인데요. 책 소개와 감상평,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진솔한 이야기꾼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이금희 작가의 첫 청소년 소설 유진과 유진은 동명이인인 두 여중생의 이야기를 다룬 성장소설입니다. 큰 유진과 작은 유진이라는 별명을 가진 두 학생은 유치원 시절 때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유진과 유진은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의 현실을 성장하는 두 청소년의 눈으로 생생히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소설의 주인공들인 큰 유진과 작은 유진은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성격과 생각 등은 정반대입니다. 큰 유진은 유치원 시절 때의 성폭력 사건을 기억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입었던 상처들을 이미 치유한 상태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큰 유진에게 유치원 시절의 사건은 희미한 흉터일 뿐입니다. 가끔씩 부모님과의 갈등을 겪어도 큰 유진은 부모님에게 새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며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큰 유진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가족의 사랑을 통해 극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란 아이입니다. 하지만 큰 유진과 달리 작은 유진은 유치원 때의 성폭력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좋아하는 인형의 목을 비틀고 다리를 찢을 정도로 성악대의 고통을 견디지 못했는데 청소년이 된 작은 유진은 어렸을 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전부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인 작은 유진은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성적이 우수하지만 부모님에게서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인정을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죠. 엄마 아빠와 항상 거리감을 느끼는 작은 유진은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까지 합니다. 그런 작은 유진의 세상은 큰 유진의 등장으로 인해 완전히 뒤집혀버립니다. 큰 유진과의 만남을 통해 유치원 때의 사건을 조금씩 기억하게 되고 왜 그 기억들을 잃어버려 한지 그리고 누가 자신에게서 그 기억들을 빼앗았는지 하나둘씩 답을 찾게 됩니다. 처음으로 작은 유진이 기억하는 것은 윽박지르며 자신을 목욕시키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성폭력을 당한 어린 유진에게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그 기억을 당장 잊으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아이가 그 사건을 어서 잊어버리도록 때리고 혼내며 마치 작은 유진 본인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행동했죠.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딸에게 가르쳤던 큰 유진의 부모님과는 달리 작은 유진의 부모님은 작은 유진을 억압하고 기억을 봉쇄해버렸습니다. 감춰져 있었던 기억들이 차츰차츰 민낯을 드러내자 어린 시절의 상처들이 되살아나 작은 유진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유진과 유진은 중학생들의 대상으로 쓰여진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무거운 주제인 아동 성폭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들의 생각과 심리 묘사를 통해 작가는 아동 성폭행이 성장한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나게 표현하죠. 소설 속에서 작은 유진은 아동 성폭력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하며 아동 성학대 사건들이 얼마나 흔한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안타깝게도 아동과 청소년 성폭력 사건들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소설 속에서의 건우 어머니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유진과 유진을 읽고 저는 아동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며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얼마나 어렵고 참혹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중요성부터 아동 성폭력의 후유증까지 유진과 유진은 심오하고 무거운 주제를 많이 다룬 소설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과 자기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의 아픔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도 있고 고통만 더 커질 수도 있죠. 작은 유진에게 춤을 가르치는 희정 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의 시작은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결국 그 상처를 어떻게 안고 사느냐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상처의 기억을 삶의 훈장으로 남겨 사는 것도 기운 자국으로 남겨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사는 것도 결국에는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결과입니다. 소설의 결말에서 작은 유진은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결국 작은 유진도 큰 유진처럼 가족의 사랑을 느낌으로써 상처를 치유하는 길에 발을 들이게 된 거죠. 하지만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작은 유진은 몹시 불안정하고 불행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작은 유진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유진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지도 않으며 자신의 흥미나 특기에 대해서도 잘 모르다 뒤늦게 찾게 됩니다. 소설을 읽으면 상당히 자존감이 낮은 아이라는 사실이 보이죠. 하지만 희정 언니와의 대화를 통해 작은 유진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듯할 때에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삶의 상처와 고통들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금희 작가는 독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죠. 어쩌면 소설 속에서 작은 유진이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믿고 사랑했다면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한 분노와 좌절이 조금은 덜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저는 유진과 유진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다양한 인물들의 심리 묘사와 흥미로운 사건들의 전개 덕에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까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감동적이면서도 왠지 씁쓸한 결말을 읽고 눈물을 몇 방울 흘리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 소설의 내용과 저의 생각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어린 시절의 상처들을 씻어내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위태롭지만 단단하게 성장한 큰 유진과 작은 유진의 모습을 볼 수 있어 감동적이었습니다. 유진과 같은 소설들을 통해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이 개선되고 아동 성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읽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소설, 감동적인 성장 소설을 찾고 있는 제 나이 또래 청소년들에게 유진과 유진을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회 주니어 북튜버 콘테스트 참가자 이희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